이제 저녁 8시 30분 퇴근 후 퀴즈 한판. 혼자 하지 마세요. 같이 해요. 매일 저녁 8시 30분 많은 참여 바랍니다. 찐 스크리닝입니다. 유한타증권의 박진희 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아쉽지만 오늘도 좀 밀리는 아침입니다. 오늘 일장 키워드 알려주시죠. 네, 일단 제가 오늘 제목을 좀 정하기가 좀 어려웠는데 저희 부관참시라고 정했습니다. 부관참시 아무튼 아시겠지만 과두공을 열어서 시체를 다시 이렇게 헤쳐본다 이런 뜻인데요. 오늘 원전 관련주들이 그런 이슈 때문에 상당히 좀 많이 빠지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요. 최근에 다른 섹터주들도 아마 좀 그런 흐름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희 어렸을 때 농담 삼아서 일본 사람 중에서 가장 잔인한 사람은 까니마 똑까마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 그런 식으로 시장이 했던 얘기를 계속 되짚어가면서 다시 악재로 좀 작용시키는 게 섹터별로 상당히 많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좋다고 했던 일들도 지금부터 나쁘다고 하는 그런 얘기들로 많이 좀 변질되면서 시장이 좀 하락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아침부터 무시무시한 사자성어를 가져오셔가지고 이게 무슨 일인가 했는데 원전주들 들춰보고 그 죄를 묻고 이런 현상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그 외에도 우리가 봐야 될 종목군이 있다면 전체적인 스크리닝 해주세요. 네, 오늘 아침부터 들썩들썩합니다. 저도 어젯밤에 그 원전 얘기를 보면서 이거 조금 그런데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만 일단은 한수원이 체코 원전 계약한 내용에서 봤을 때 웨스팅하우스 쪽에 너무 과도하게 로열티를 지급하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가 다시 나오면서 관련주들 많이 하락하고 있는 모습, 투자 에너빌리티를 비롯해서 현대건설 하락폭 커지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 선물의 하락세랑도 좀 지금 연동을 하면서 같이 하락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에 방산주들도 하락세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 모습이죠. 오늘도 하락하고 있는 모습, 조선주들도 버티다가 오늘 많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하나오션 계약했다고 그러면서 올라왔었는데 오늘은 전반적으로 많이 빠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전력기기들도 그동안 좋다고 했었는데요. 갑자기 관세 품목 확대안에 변압기 들어가면서 전체적으로 빠지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 품목 관세가 상당히 광범위합니다. 여러 품목을 다 담고 있고 하다못해 화장품 용기까지도 다 해당되기 때문에 그거 피해갈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수출주들 다 불편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다 많이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상대적으로 오늘 한한령 해제 관련해서 드라마, 컨텐츠 이런 제작 쪽에서 뭔가 중국 쪽의 제재가 줄어들지 않겠냐라는 기사 나왔죠. 요새 뉴스로 상당히 좀 플레이가 많이 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아침부터 CJ ENM 특히 스튜디오 드래곤 급등하는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게임주들도 오늘 많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게임스컴 시작되고 있고요. 지금 크래프톤이라든지 최근에 급락했었던 펄어비스를 비롯해서 게임주들 반등의 일정 부분 좀 나서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반도체도 상승해서 지금 하락으로 전환된 상태, 2차 전지도 상승해서 하락으로 전환된 상태, 지금 시장 분위기가 조금 안 좋습니다. 이따가 한번 기술적으로 한번 풀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또 시장에 악재가 켜켜이 쌓여가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국가는 잘 가는데 우리 증시 왜 이렇게 못 가냐 이런 생각들도 많이들 하고 계실 텐데 그 쌓이는 악재가 중에서 우리가 계속 집중해서 좀 봐야 될 게 있다면 그리고 또 스쳐 지나가는 악재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여기에서 좀 나눠보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앞으로 시장의 방향은 완전히 좀 방향이 뒤집힐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도 좀 시각을 알려주시죠. 일단 좀 기술적인 부분을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상반기 내내 우리 시장이 다른 나라 증시에 비해서 상당히 좀 강했었고요. 이 부분이 지금 8월 들어서면서부터 차익실현 매물들이 계속 나오면서 지지부진한 흐름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다른 아시아 국가들은 또 우리랑 좀 반대였었기 때문에 요새 거꾸로 좀 잘 버티는 모습인데 우리랑은 좀 반대인데요. 요새 시장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동안 호재 일색이었던 시장이 뭔가 계속 그 호재성으로 인해서 강했던 섹터 쪽에 호재가 안 먹히거나 또 내지는 악재성 이슈들이 계속 부각이 되고 있다는 거죠. 지난번에도 말씀 계속 드렸지만 잘 가던 주도 섹터에 호재가 더 이상 나오지가 않거나 호재가 안 먹히는 순간이 꺾이는 시점이다. 매도할 타이밍이다 말씀을 드렸었고 최근 들어서도 3대장에 대해서도 계속 전력기기 조선 방산에 대해서도 계속 부담스러운 말씀을 계속 드려왔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어디선가 악재가 튀어나온 거잖아요. 또 품목별 관세. 이게 품목별로도 그 품목에 들어가 있는 그
철강, 알루미늄과 관련되어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한 퍼센트대로 또 50%의 관세를 받고 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또 이제 상호 관세를 또 두드려 맞고 이렇게 됩니다. 이 비율을 계속 따져봐야 되는 거죠. 제조업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모든 제품을 그런 식으로 해서 관세를 매게 될 때 상당히 복잡해지는데요.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화장품 용기에까지도 퍼센테이지가 적용이 되는 부분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전력기기 계속 약한 흐름, 그동안 시장에서 초강세를 보여왔던 섹터인데도 불구하고 미국에 공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단 빠집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약간 심리적인 부담이 주가가 많이 올랐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차익실현 매물 계속 내놓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반도체 같은 경우도 최근에 좀 반등을 하고 삼성전자 효과를 좀 본 듯 했습니다만은 뭐 전반적인 시장이 좀 밀리는 분위기에 또 이제 또 트럼프가 또 반도체 또 관세 얘기 또 다시 또 하면서 또 약세 흐름을 타고 있습니다. 2차 전지 같은 경우도 최근에 바닥에서 라운딩해서 반등하던 차에 지금 선물 하락에 지금 연동하고 있는데요. 오히려 선물이 돌아서면은 2차 전지는 좀 빠르게 반등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금리나 기대감도 금리나 폭이 또다시 이제 줄어들 거다라는 우려감 때문에 지금 반도체 2차 전지 바이오 섹터한테도 영향을 주고 있죠. 그러니까 갑자기 어디선가 악재들이 다 날라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주가에 영향을 계속 주고 있는 상태. 화장품도 잘 나가다가 실적이 눈높이에 안 맞네 그러면서 계속 급락하고 있는 상태. 맞죠? 지금 방산도 계속 좋다고 그러는데 상관없이 계속 빠지고 있습니다. 조선도 마찬가지 계속 그런 식입니다. 지금 약간 우크라이나 재건과 관련해서 3자 회담이 뭐 2, 3주 내에 있을 거다 그러면서 장 초반부터 재건주들은 반등하고 있지만 상승폭이 다시 미약하고요. 태양광 쪽도 반사적으로 올랐었습니다만은 상승폭이 약간 좀 미약합니다. 어제 좀 많이 오른 상태였었기 때문에 원전 얘기 다시 해본다라면은 한수원이 계약을 할 때 이제 그 계약서 조항이 요번에 이제 나오게 됐죠. 그러다 보니까 내용이 이거 너무 웨스팅하우스에 퍼주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이지 않습니까? 한 0.9% 정도 전체 원전 한 기당 한 10조 정도가 들어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거 웨스팅하우스에다 뭐 최대 1조까지 퍼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 너무 불공정한 계약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죠. 근데 그게 그 당시에도 나왔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그때 웨스팅하우스가 걸었잖아요. 지금 계속 그 약간 특허라든지 지적재산권 이런 거 가지고서 지금 소송이 걸려 있었던 상태라서 체코 수주를 할 수가 없었던 상황이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풀어나가기 위해서 이제 로열티를 지급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자재 구매 이런 부분들을 이제 웨스팅하우스 쪽에서 이제 가져오는 부분들 어떤 면에서 본다라면은 우리가 뭔가 조금 막혀 있었던 부분을 뚫기 위해서 약간 다소 과하다 싶은 시장의 생각일지라도 뭔가 주고 더 앞으로 수주를 많이 할 수도 있는 상황 이런 부분들로 연결해서 생각해 볼 수도 있는데 지금은 반대로 이거 너무 퍼준 거 아니야. 그럼 아예 수주를 못하는 게 맞았다라고 보는 건지 시장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오늘 ETF가 지금 SMR과 관련되어 있는 ETF가 2개나 상장을 했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지금 많이 하락을 하고 있는 상태. 어떻게 보면은 그 ETF는 저가에 담을 수 있는 기회도 될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게 요번에 한미 정상회담에서 뭔가 다시 얘기가 논의될 수도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봤을 때는 뭐 살을 내주고 뭐 이제 좀 뭐를 취한다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한자성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러니까 뭔가 줘야 될 부분이 있으면은 좀 과하지만 주고 나중에 향후에 얻을 수 있는 이득을 더 생각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 어차피 한수원이 뭔가 많이 이득을 볼 거를 다 퍼주고 그러다 보니까 그 밑에 있는 업체들 뭐 건설도 되겠고 기자재 업체들도 되겠고요. 이런 업체들이 이익을 가져갈 수 있는 게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한 우려감은 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좀 다소 하락이 너무 과하다. 미래의 가치 대비해서 좀 과장되게 반영될 수도 있지 않겠나. 미국 앞으로 원전 르네상스 미국 사실 기술도 별로 없는 상태인데 일단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쉬운 건 맞습니다만은 원전 업황 자체를 좀 부정하는 거는 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좀 관심을 갖고 보시는 게 좋겠고요. 시장 전체적인 뭐 기술적인 분석 아까 말씀드렸었는데 3,200선 부근에서 계속 횡보하면서 등락했었죠. 계속 지수는 갖다 맞춰놓고 있었지만 종목별로는 등락도 상당히 심했고 종목별로는 미리 빠지는 상황이었었습니다. 근데 지금 어제 오늘 두 번의 하락으로 인해서 약간 3,150까지 내려온 상태인데요. 여기서 잘 버텨주지 못하면 약간 균형이 약간 깨지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최대 3,100까지는 용인할 수 있겠지만 거기
이하로 빠지는 거는 좀 좋지 못하다. 그리고 이미 지금 지수는 3,150이지만 조목들은 이미 한 3,100 이하로 가 있는 느낌적인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일단 지수는 버티고 종목들은 빠지는 그런 상황이었었기 때문에 이 추가 하락이 지금 우르르 나오면서 지수까지 같이 밀리는 상황이라서 약간 경계심은 좀 필요하다. 특히 이제 이번 주 잭슨홀 미팅 좀 봐야 되겠고요.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또 한미 정상회담 내용도 봐야 되겠고 약간 경계감이 더 우위에 있는 상황이긴 한데요. 일단 지금 공격보다는 계속 좀 방어적인 전략, 단기 트레이딩 전략을 계속 좀 말씀드려온 대로 지금도 그렇게 말씀드리겠고 종목수를 벌리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이것도 많이 빠졌네, 저것도 많이 빠졌네, 이것저것 사기보다는 좀 핵심 종목들을 좋은 위치에 왔을 때 접근하는 전략, 그것도 역시 분할 매수로 접근하는 전략을 좀 쓰시는 게 맞겠고요. 일단 좀 3,200선의 균형이 약간 깨진 듯한 느낌이기 때문에 빠르게 3,200대로 지수가 복귀하기가 어렵다라면은 종목들이 약간 지지부진한 흐름은 좀 더 이어질 수 있겠고 그 안에서 뉴스에 따라서 등락은 좀 단기간에 좀 빠르게 엇갈릴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좀 단편적인 트레이딩 시장이 좀 당분간은 좀 이어질 수 있겠다. 이런 고민을 좀 해보게 되고요. sek터로 본다면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밀리면 2차 전지 섹터 조금 보시는 게 조금 시장에서는 좀 도움이 되겠고 지수 올리려면 역시 반도체다라는 생각, 이 두 가지로 좀 시장 섹터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약바이오 섹터나 뭐 엔터나 컨텐츠 게임 이런 쪽에서는 좀 선별적인 투자 필요해 보입니다. 종목을 펼치지 말고 또 짧게 복망이를 잡고. 알겠습니다. 오늘도 자세히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찐스크리닝 유한태증권의 박지리 부장이었습니다.